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인 남성입니다. 제 나이가 되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쑥스럽네요. 적은 나이도 아닌 제가 사연을 보내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산 것처럼 보일까봐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전까지 안 해본 것도 하고 또 쑥스럽거나 민망해서 못한 것도 뭐든 해보면서 사는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를 하며 이곳에 나와 제 사연을 적어볼까 합니다. 제게 있었던 최근의 일을 가지고 말이죠. 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30년을 외로워했고 제 스스로 벅차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어했죠. 그 이유는 바로 제 아내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한 제 아내는 아내로서나 엄마로서의 본분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선택이었지만 전 아내를 만난 것 때문에 오랜 세월을 힘들어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신혼 초 때만 해도 저와 아내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둘도 없는 지원군이었죠. 아내의 친정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부잣집이었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 집안이라 교수를 꿈꾸던 제게는 많은 도움과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아내 역시 교수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다며 교수가 되려는 저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며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죠. 보통 교수가 되기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비해서 저는 부잣집 친정을 둔 아내 덕분에 교수가 될 때까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벌이에 비해 너무나도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죠. 모든 게 아내 덕분이라 생각했던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워했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꼭 교수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제 꿈을 응원해주는 아내 덕분에 저는 한때 제가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너무나 짧기만 했죠. 정확히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제 인생과 결혼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보자면 아직 아이같이 철이 안 든 아내가 애를 낳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아내는 철부지였어요. 원래도 집안일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아내였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 때는 겨우 저희 두 사람뿐이었고 거기다 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았었어요. 기껏해야 자신이 먹은 설거지거리와 자신이 벗어둔 빨래들 정도였죠. 그런데도 아내는 그런 일마저 자신은 할 수는 없다며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거리를 즐기곤 했었죠. 그래도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저의 헛된 기대였던 건지 아내는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기만 했을 뿐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보, 아기가 울고 있잖아. 왜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떡해? 난 애 달랠 줄 몰라. 모른다고 이대로 그냥 두면 어떡해? 애들은 울다가도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데 위험하잖아. 몰라. 내가 애를 키워봤어야 알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럼 나는 뭐 어디서 애를 낳아봤어? 모르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몰라. 당신이 그렇게 잘 알면 당신이 달래면 되겠네. 앞으로 육아는 당신이 맡아. 뭐? 난 나가서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봐? 그러지 말고 당신도 옆에서 같이 좀 해. 처음이야 다 어렵지.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난 이런 거 해본 적 없다니까 그래? 이런 게 육아인 줄 알았으면 낳지 않았어. 애들은 다들 그냥 순하고 귀여운 줄 알았더니 완전 골칫덩어리잖아.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는 귀여운 아이 낳아서 좋은 엄마 되고 싶다며.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애가 너무 힘들게 하잖아. 그럼 아기가 우는 게 당연하지.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당신 이제 애 엄마야. 우리가 부모가 된 거라고. 그럼 우리 아이한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거 아니야? 몰라.
난 모르겠으니까 잘난 당신이 알아서 좀 해. 아우, 스트레스 받아 정말. 아내는 갓난아기가 울고 있어도 아이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해야 하는 일을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었어요. 결국 육아에 손을 떼겠다는 아내 때문에 전 혼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걱정되었던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며느리를 두고 할머니 손에 아이를 맡기는 지경이었죠. 그럼에도 아내는 시어머니 눈치 따윈 보지 않고 그 후로도 원래 자신이 살던 방식처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집안일을 내팽개치거나 안 되면 돈을 써서 사람을 부려 해결하는 거죠. 이제는 아이까지 키우는 상황이니 달라져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봤지만 아내는 일절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고 다니는 것이 다 저를 위하는 일이라고 변명했죠. 당신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부모라고 했잖아. 당신 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살림까지 내팽개치면 어떡해? 내가 무슨 하는 일이 없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밖에서 사람 만나고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할 일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뭐?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그러라고 시킨 적이라도 있어? 당신이 진작 교수 됐으면 나도 집에만 있어.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놀기만 하는 줄 알아? 당신 교수 만들려고 나가서 인맥 만들고 그러는 거야. 다 당신한테 도움되라고 이러는 건데 내가 그냥 놀고만 있는 것 같아? 아내는 바란 적도 없는 내조를 한다며 제 핑계를 댔고 전 그제야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그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처가의 도움을 받은 상황이었고 아이까지 있었으니 저도 제가 선택한 제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은 절대 생각할 수 없었기에 전 결국 철없는 아내를 참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아내도 정신을 차리고 철들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의 그런 바람은 결혼 후 언 30년이 지나도록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60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아내는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60평생 자기 손으론 컵 하나 씻어본 적이 없고 빨래는커녕 청소 하나 할 줄 모르는 인물이었죠. 아내는 가정과 집안일을 팽개치고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하루 종일 명품 쇼핑을 하고 마사지샵과 미용실을 다니는 게 일상이었고 저희 아들 둘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아이들의 학업이나 양육에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저 혼자 아이들을 챙기고 보살필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 역시 자신들의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추억이 별로 없는 편이었고요. 제가 사정사정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라고 부탁해도 자기 할 일이 바쁘다며 가족은 뒷전인 여자였으니 그런 엄마와의 좋은 추억이 있을 리가 없겠죠.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이었고 절대로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불쌍해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덕분인지 부자 간의 정은 돈독한 편이었어요. 그런 두 아들 덕분에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겨우 버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저는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내가 어릴 때는 처가에서 지원을 해주셨지만 언제까지 자식에게 용돈을 줄 순 없다며 처가 용돈이 끊긴 지도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부모님 카드로 원 없이 살던 아내였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으니 아내도 자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제 명의와 우리 집 재산으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과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겁니다.
자기 씀씀이대로 살려면 큰돈이 있어야겠는데 평생 돈이라곤 벌어본 적이 없으니 무리수를 뒀던 거죠. 다행히도 그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돈 많은 처가에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해 주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또다시 이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성인이고 어차피 엄마와 교류도 깊지 않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도 결국엔 이혼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유는 전과 같았어요. 아직 아이들의 결혼이 남아있기도 했고 처가에 받은 도움을 다 갚지 못했고 결국 아내를 선택한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매번 과거의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살았죠. 그 한 번의 선택이 저를 평생토록 괴롭게 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우연히 어느 식당에서 저의 어릴 적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이는 단순히 첫사랑으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풋풋한 감정이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진이와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려운 집안 형편도 잘 알고 있었고 친구일 때부터 도와주고 힘이 되던 사이였죠. 언제부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엔 진이가 있었습니다. 그땐 동네 친구로서 남아 있었는데 진이와 제가 대학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이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군대에 다녀와 다시 복학했을 때까지 저와 진이는 진심으로 깊은 연애를 해왔습니다. 저와 진이는 이른 나이였지만 결혼할 계획까지 세워뒀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사랑이었던 진이가 갑자기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연인으로 20년 가까이 지내온 저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소식 없이 연락이 끊겼네요. 헤어지자는 말도 듣지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그 후로도 저는 오랫동안 진이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나서야 첫사랑과 재회하게 되었네요. 다시 만난 진이는 식당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카페로 가 서로의 지난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때 진이에게서 사라진 그날의 사정도 듣게 되었고요. 진이는 그 당시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야반도주를 해야 했고 빚쟁이들에게 쫓길까봐 저한테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몇 년간 죽은 듯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상황이 괜찮아지고 제 생각이 계속 났지만 그땐 제게 미안해서 연락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 그럴 만한 일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진이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는지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진이와 헤어지고 아내와 만나게 된 것부터 그 후 불행한 저의 결혼 생활까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진이에게 했더니 저도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그것만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이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답답한 속을 풀 수 있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잘 지내, 진이야. 저 혹시 연락처 알려줄 수 있을까? 유부남인 제가 첫사랑에게 연락처를 주는 게 맞나 싶었지만 이미 모두 지난 일이었기에 전 제 연락처를 별 생각 없이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진이에게서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예전에 저희가 만날 때처럼 진이가 절 챙겨주기 시작했죠. 평생 아내에게 아침밥 한번 얻어먹지 못한 제게 아침밥을 챙겨주고 아내도 신경 쓰지 않는 제 건강을 걱정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옛 추억에 잠겨 기분이 좋아져 진이가 해주는 대로 다 받아들였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거리를 둬야 했죠. 진이야, 나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건 고마운데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난 이제 유부남이잖아.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선일아, 나 아직 너 사랑해. 우리 그때 그런 상황 아니었으면 넌 나랑 결혼했을 거잖아. 난 그동안 한 번도 널 잊어본 적이 없었어. 내 복이 모자라서 안타깝게 널 놓쳤지만 이제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아. 진이야, 난 유부남이야.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너도 이혼 생각했었다며? 지금 아내랑 사는 거 힘들다고 했잖아. 선일아, 우리 이제 곧 60이야. 우리한테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참고 후회만 할 거니? 차라리 아내랑 이혼하고 나한테 와. 뭐? 지금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미안하다. 우리 더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고백을 해오는 진이의 말에 당황스러워진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진이의 마음을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이가 절 끝까지 붙잡으며 애원하더라고요. 그러지 마, 선일아. 더 이상 나 혼자 두지 마. 원래 이게 맞잖아. 우리가 이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 너나 내가 지금 불행한 건 이루어졌어야 했을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로 잡자. 얼마 안 남은 우리 인생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아보자. 당황스러웠던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이의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아 내내 고민하게 되었죠. 저도 보통의 아내와 살았더라면 그런 고민 따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사랑에 눈이 멀어 처자식을 내팽개칠 정도로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30년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아내를 두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첫사랑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진이가 나타나기 전부터 고민했던 이혼이었기에 더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저는 오랜 고심 끝에 이혼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장을 작성하고도 마음속으론 정리가 되지 않아서 며칠 더 고민했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며 본 아내의 모습, 그리고 30년 만에 돌아와 여전한 마음을 제게 표현한 첫사랑까지 이혼할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싶더군요.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의 이혼이 충격으로 다가올 아이들 생각과 저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아내와 진작에 이혼한 상태에서 진이를 만났더라면 선택이 쉬웠을 텐데 아직 기혼인 제가 첫사랑과 만난 후 흔들린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저 스스로에겐 떳떳하지 않았죠. 그 전에도 아내와의 이혼을 종종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가방에 이혼 소장을 넣어 다니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소장을 보고 고민하며 선택에 대한 저울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마무리 지었죠. 선택을 마무리 짓곤 진이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진이에게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던 그날, 진이가 나오지 않아 우리의 인연이 끊어지게 됐던 곳으로 불러냈죠. 선이라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어떻게 마음의 결정은 내렸어?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 나한테 돌아올 거지? 진이야, 너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 여기? 당연하지. 여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우리 데이트하기 전에 매번 약속 장소로 만나던 곳인데 너나 나나 여기에 수백 번은 왔을 거야? 그렇지? 약속 시간까지 안 나타나서 마음도 많이 졸였고 그땐 이 휴대폰이 없어서 진짜 불편했어. 우리 때 이 휴대폰만 있었으면 약속 시간까지 안 나타나도 마음도 안 졸이고 서로 있는 곳으로 갔으면 됐을 텐데.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설마 내가 여기가 어딘지 기억 못할까 봐? 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네가 기억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여기서 내 선택을 전해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것 같아서. 의미? 우리 여기서 헤어진 건 기억나지? 그런데 헤어졌다고 할 순 없지. 내가 안 나왔다고 그날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도 안 되다 아예 사라졌으니까. 넌 어땠을지 몰라도 난 네가 사라진 뒤에도 여기 정말 많이 찾아왔어. 강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일부러 둘러갔고 애들이랑 술 먹고도 괜히 이쪽으로 왔지. 또 밥 먹을 때 다른 사람 선물 고를 때 등등 여기 올 거리만 있으면 매번 왔어. 혹시 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가 이곳에 있다면 그땐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을 생각이었거든.
우리 인연이 멈춰진 곳이 여기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도 여기라고 생각했고. 너 그래서 날 여기로 불러낸 거야? 그럼 너 날 선택한 거지? 이혼한다는 거지? 미안해. 나 이혼 안 해. 뭐? 왜? 승미가 뭐라고 해? 아니면 승미랑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그러는 거야? 선이라, 지금 우리 나이에 그깟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평생 사랑하지 않은 승미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았어? 불행하지 않았냐고. 힘들었다며. 걔가 네 아내로서도 아이들 엄마로서도 제 역할 못했다고 했잖아. 선이라,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나 옛날처럼 아무 말도 없이 네 곁에서 사라지는 일 없을 거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땐 내 나이도 너무 어려서 이렇게까지 내 선택을 후회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나 그날의 내 선택 후회해. 평생 후회하고 살아와서 지금 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승미랑 이혼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왜 그래? 혹시 돈 때문이니? 아까 말한 것처럼 승미한테 돈 다 빼앗겨서 앞으로 사는 생활이 힘들까 봐?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나 돈 필요 없어. 남은 평생을 너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랑 콩 한 쪽만 먹고 살아도 되고, 나도 돈 벌어. 승미에 비할 순 없겠지만 너에게 짐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긴 하지 않을 거라고. 진이야, 돈 때문 아니야. 그럼 아이들 때문이야? 아이들 이제 성인이잖아. 애들도 보고 자라온 게 있으면 네 선택 충분히 이해할 거야. 애들도 아빠의 행복을 바랄 거라고. 그리고 네가 나랑 산다고 애들 못 보게 하거나 만나는 거 불편해 안 해. 눈치 안 준다고. 아빠가 애들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말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나 너 진심으로 사랑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널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너도 같은 마음 아니었어? 나 사랑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데 있어서 애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맞아. 근데 내가 이혼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아이들 때문만은 아니야. 이번에도 상황을 탓해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만나서 시작하면 안 돼. 내 아내가 내게 어떻게 했든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든 난 결혼한 사람이고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해. 내 행복만 바라는 이기심에 아내와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순 없어.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않은 행동도 할 수 없겠고. 뭐야? 이기심이야? 뭐가 떳떳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지금 불륜이라도 돼? 만나서 얘기 몇 번 나눈 게 떳떳하지 못할 행동이야? 우리 사랑한다고 했어? 연애했어? 뭘 했는데 떳떳하지 않아? 그리고 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기적인 건 승미지. 승미가 이제까지 한 걸 생각해봐. 아내 노릇, 엄마 노릇하지 못한 사람이랑 이제까지 살았으면 충분히 책임감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너도 네 행복 찾아야 할 때 아니냐고. 선일이 너 충분히 책임감 있었고 희생할 만큼 희생하고 살았어. 승미랑 이혼하고 나랑 산다고 해도 이기적이지 않아. 내 아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한 걸 거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모자라고 아쉬운 점 많지만 그게 최선인 걸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선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 받을 만큼 잘못한 적도 없어. 오히려 이혼 통보를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진이 너랑 이런 대화 나누고 있는 내가. 난 이미 결정 내렸어. 오늘까지 가지고 다녔던 이혼 소장도 찢어버렸고 이게 내 선택이야. 미안해 진이야. 그러니까 이혼 안 하겠다고? 그럼 뭐하러 날 여기까지 불러낸 건데? 전화나 문자로 말해도 될 걸 왜 여기까지 불러낸 거냐고. 특별한 장소라니 여기서 날 만나길 바랬다니 사람 기대하는 말까지 하면서 왜 그런 건데? 내가 아까 말했지. 우리 인연이 멈춰진 곳이 이곳이라 널 여기로 불렀다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흔들린 건 그때 우리 관계를 완벽히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때 그 상태로 멈춰서서 너나 나나 평생 미련이나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 우리 멈춰있던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우리 마음속에 남은 미련이나 남은 감정을 정리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진이야, 우리 이제 각자의 삶에 충실하자. 네가 나한테 가진 미안함이나 미련, 또 추억까지 오늘 헤어지면서 여기 놓고 가. 나도 오늘 여기서 너와의 모든 기억과 감정 놓고 갈 테니. 선일이 너 정말... 설마 너 내가 그날 이후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이러는 거야? 처음부터 나한테 복수할 생각이었냐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 사랑 아닐 거야. 과거 기억의 설렘 정도일 거라고. 뭐? 설렘? 그럼 나 가지고 논 거야? 가지고 놀고 저울질하다가 승미 그녀에게 붙어있는 게 너한테 이득될 게 많아서 이런 거냐고. 그만하자. 난 너한테 전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가볼게. 그리고 우리 저번처럼 우연히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땐 아는 척하지 말자.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게 우리 둘을 위한 일인 것 같아. 그럼 잘 지내. 난 갈게. 저는 고심 끝에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결혼 생활하며 아내에게 실망하고 이혼 생각까지 해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30년 가까이 제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며 서로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배신하고 일방적인 상처를 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저는 가장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이었죠. 그랬기에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며 저 스스로에게 떳떳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다 오랜만에 만난 진이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제 모든 걸 바쳐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람이었기에 다시 예전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겠지만 그것도 제가 혼자였을 때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정을 품어서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고요.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겠다는 첫사랑의 얼굴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그곳에 첫사랑에 대한 모든 기억과 감정을 내려놓고 돌아갈 때였어요. 돌아서서 가지고 온 차를 타지 않은 채 아직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한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주머니 속에서 느껴진 감촉에 아차 싶었습니다. 진이에게 줘야 할 물건을 깜빡했던 거죠. 반지였어요. 연애 시절 진이가 저에게 줬던 반지. 사실 저도 그 반지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이를 만나고 어머니 댁에서 옛 추억을 기억하다 발견한 게 그 반지였죠. 30년도 더 된 반지를 증발하듯 사라진 옛 연인의 선물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반지가 가진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지, 진이가 돌아가신 아버님께 받은 반지라고 했거든요. 선이라 손 좀 줘. 손? 저. 우와, 딱 맞네. 맞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딱 맞을 줄 몰랐다. 어때? 괜찮아? 반지? 이걸 언제 준비했어? 그리고 우리 커플 반지는 이미 있잖아. 이거 우리 아빠가 나한테 줬던 반지야.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기면 이 반지 주고 아빠가 눈치챌 수 있게 해달라고 줬거든. 뭐? 그런 거라면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하는 거잖아. 그럼 날 주면 안 되지. 내 말 못 들었어? 아빠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기면 주라고 했다니까? 그게 너니까 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부터 끼고 있어야 아빠가 하늘에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잘 볼 수 있게 하루도 빼먹지 말고 껴. 커플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루도 빼먹지 말라고. 아버님 유품이나 다름없는 반지였기 때문에 진이가 제 곁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 반지만은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세월이 지나며 그 반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어머니 댁 제 방 안에서 지금까지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반지를 발견하곤 제 선택과 상관없이 진이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반지를 돌려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다시 뒤를 돌아서는 허겁지겁 뛰어갔어요.
진이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곧장 전화를 걸어볼 생각도 했지만 제 연락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반지는 진이가 진정되면 우편이나 택배로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몇 발자국 된 자리에서 제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진이 뒷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카페 안에 있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이곳에 있던 진이가 카페 안에 있었던 건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진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제 아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진이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가 진이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가장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진이와 만나고 연락한 것 자체가 아내에게 바람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역시 바람이라면 바람이니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죠. 별별 생각이 다 났어요. 아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뭐라고 해야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애초에 진이를 만났을 때 무시해야 했을까 등등 머릿속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나중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상황을 오해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욕을 먹더라도 끝내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선택한 제 입장을 말해야 했죠. 그래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나타나자 아내와 진이는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놀란 아내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얘기하려는 순간 아내 얼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 깜짝이야. 당신 왜 여기 있어? 선이라, 너 집에 안 갔어? 여보,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대로 다 말할게. 내 변명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모두 다 말하겠다고. 나 진이 만났는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보. 미안.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진지해서 말이지. 우리 남편 진짜 많이 당황했구나? 나 당신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 처음 보네. 그야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당신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여보, 해명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당신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 거 다 알아. 다 들었어. 솔직히 난 당신이 내가 아니라 진이 선택할 줄 알았거든? 진이 선택한다는데 80%였는데 당신이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네. 역시 우리 남편이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보람이 있어. 당신 괜찮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진이랑 연락도 했고 만나기도 했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고민했는데. 그래서 뭐 결국엔 나 택한 거 아니야? 당신 나 쿨한 여자인 거 알면서 왜 그래? 그리고 당신이랑 진이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알아. 애초에 내가 일부러 진이 보고 당신에게 접근 좀 해보라고 시킨 건데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뭐? 시켜?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당신 나랑 진이 같이 있는 거 보고 눈치챈 거 아니었어? 좀 전까진 몰라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보고 눈치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당신 이렇게 눈치가 느린지 몰랐네. 아니면 나 좀 더 감동하라고 끝까지 모른 척하는 건가? 잠깐만. 그러니까 당신이 진이 시켜서 나한테 접근하게 만든 거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확인하려고?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진이야? 이 말이 맞니? 어머, 진짜 몰랐나 보네? 그럼 난 더 감동이지. 난 혹시 당신이 눈치채고 그런 말 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야. 여보, 당신 뭐라고 한 건지 알아? 지금 날 가지고 테스트했다는 거 아니야, 테스트. 이게 말이나 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리고 테스트 좀 하면 안 돼? 내가 당신 진이 만났다고 뭐라고 했어? 고민했다고, 이혼 소장 썼다고 내가 뭐라고 했냐고. 당신이 나 택한 걸로 기분 좋게 끝내겠다고 하잖아. 근데 왜 난리야? 그럼 이게 정상이야? 남편한테 딴 여자 데려다 일부러 접근하게 만든 테스트가 정상이냐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당신이 나 사랑하나 안 하나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재밌잖아. 당신도 잠깐이긴 하지만 옛 첫사랑 진이 만나서 기분 좋지 않았어? 옛날로 돌아가서 기분 좋고 또 내가 우리 아이들이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돼서 좋지 않았냐고. 문제될 거 하나 없는데 당신만 난리네. 그리고 화를 내면 내가 내야지. 어쨌든 당신은 잠깐이라도 나와 진이 사이에 고민했던 거잖아. 얘가 밥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할 때 좋다고 웃어놓고, 당신 그렇게 얘랑 어울린 것도 바람이란 바람이야. 꼭 육체적인 불륜만 불륜인가? 정신적인 것도 불륜이지. 당신은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질 않는구나. 어떻게 자기 남편에 가지고 이따위 테스트를. 그리고 야, 조진이, 넌 뭐야? 넌 지금 뭐 하는 건데? 넌 이딴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을 왜 하겠다고 한 건데? 너는 뭐 얻을 게 있다고 나한테 이래?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선이라, 미안.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진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진이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자기 코가 석잔데 가려가면서 일할 게 있나? 돈 준다고 하면 뭐든지 해야지. 돈? 그럼 이딴 짓에 동참하게 된 게 겨우 돈 때문이란 말이야? 네 입으로 말해봐. 너 정말 저 사람이 돈 준다고 하니까 한 거야? 얼만진 모르겠지만 겨우 그 돈이면 네가 이미 한 번 상처 줬던 사람한테 또 상처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미 한 번 상처 준 사람이니까 또 줘도 된다고 생각했어? 말해보라고 말! 왜 말을 못해? 당신 그만 좀 흥분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릴 보잖아. 돈 때문이라고. 얘가 당신에게 접근한 거 돈 때문이야. 이번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옛날? 옛날이라면 언제를 말하는 건데? 아니 그 옛날 그 당신이랑 진이랑 식당에서 만난 날 있잖아. 시간 지나면 다 옛날 아니겠어? 일주일도 전에, 그 한 달 전에 다 옛날이지. 옛날. 안 그러니 진이야? 그렇지. 아니구나. 당신도 그렇고 얘도 이상한 걸 보니까. 뭐야, 도대체 뭘 한 건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언제... 잠깐만, 설마 그때야? 야, 조진이, 솔직히 말해봐. 너 사라졌을 때,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야? 옛날이라는 게 그때를 말하는 거냐고?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야, 조진이, 너 이제 가. 너 여기 있으면 이 사람 흥분한 걸 못 가라앉히겠다. 그만 가라고, 가. 승미야, 나 못 가겠어. 지금 이 자리까지 도망치면 정말 선일에게 몹쓸 짓 하는 것 같아. 뭐? 야, 너 미쳤어? 지금 돈 받았다고 배짱 부리는 거야? 이게... 됐어. 네가 안 가면 우리가 가면 되지. 여보, 그냥 가. 얘 말 뭐하러 들어? 얘 당신 속인 애야. 당신 옛 감정 이용해서 남의 집안 분란 일으킨 애라니까? 물론 내가 시켰지만 시켰다고 하는 애가 정상이야? 가자. 내가 집에 가서 당신에게 용서 빌게. 진이 입에서 못 가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제 예상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던 30년 동안 몰랐던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들어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진이 손목을 잡고 제 차로 갔어요. 차에 타려는 아내를 밀어내고 진이와 단둘이 차 안에 있었죠. 그제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30년 전 이야기를요. 솔직히 말해, 그 옛날 일이라는 거 네가 사라진 것과 관련 있는 거지? 네가 사라진 일에 왜 저 사람이 관련 있는 건데? 돈 때문이라는 말은 뭔데? 승미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좋아했던 거 너 알지? 그래서 너 군대 때문에 휴학했을 때 너랑 복학 같이 하려고 휴학했던 것도 알고. 나 좋아하는 건 알아. 휴학에 대해선 몰랐고. 제가 그만큼 널 좋아했어. 내가 네 곁에 있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아니, 애초에 나랑 자긴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 자긴 부잣집 딸이고 난 돈 없는 집 딸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그게 왜 네가 사라진 일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엔 그 차이 때문이었어. 내가 네 앞에서 사라져야 했던 이유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구나. 정말 겨우겨우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
사실 내 욕심이나 마찬가지였지. 등록금의 반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엄마가 돈 빌리고 내가 알바하면서 번 돈으로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아예 대학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 터졌어. 너한테 말했던 것처럼 아빠가 죽은 걸 뒤늦게 알게 된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온 거야. 거기다 우리 엄마가 그때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배상까지 해야 하는 일도 터졌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 욕심에 다니던 대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고 너와 연락을 끊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때 내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르겠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게 승미였지. 알고 보니까 승미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더라.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승미가 나한테 와서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또 사채도 깨끗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절대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이지. 처음엔 난 걔가 어디서 영화를 보고 헛소리 하나 싶었어. 자기가 어떻게 그 큰 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더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일이 가능한 거야. 나랑 엄마가 해결하려면 꼬박 10년, 아니 20년도 더 모아야 하는 돈을 걔는 그 나이에 가지고 있더라고. 뭐 그게 승미 아버지까지 나서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 선택해야 했어. 지금 네 입장에선 그게 무슨 고민거리냐고 생각하겠지만 너도 예전에 우리 집만큼 못 살았잖아. 그때 생각해봐. 겨우 대학생 나이에 억이 되는 빚이 어떻게 느껴지겠어? 내겐 이젠 아빠도 없고 회사에 잘린 엄마밖에 없는데 어떻게 느껴지겠냐고. 그야말로 산이지, 산. 올려다보기에도 힘든 산. 그래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쉽게 결정이 내려지더라. 큰 고민도 하지 않고 너랑 헤어지기로 결심했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어. 근데 또 엄마가 아프셔서 돈이 필요하네. 때마침 승미가 날 도와주겠다면서 한 번만 더 같은 일을 하자고 했고, 널 속이는 일 말이야. 이게 다야. 이 이후의 일은 너도 알고 또 오늘 승미한테 다 들었고. 진이가 사라진 건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면서 또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항상 마음에 걸리던 일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두 사람 손에 놀아나고 있었죠. 화가 나야 했는데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진이의 선택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선택이라서 이해가 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그 당시 진이라면 자기가 한 선택에 많이 힘들어했을 거라는 건 안 봐도 훤했어요. 어쩌면 그때 미안함 때문에 그날도 자리를 뜨지 않고 제게 모든 것을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진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진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말을 전했죠. 솔직하게 대답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과거의 네 선택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마음 쓰지 마. 그때 네 상황이라면 나 역시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당장 내가 내 부모님이 무너지게 됐는데 풋사랑이 뭐가 대단하다고 날 택해. 옳은 선택이야. 이번에도 너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했고. 선이라, 넌 나 원망 안 하니? 그때도 지금도 내가 널 속였는데? 항상 착하고 나에게 모든 걸 주던 너에게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우리 나이가 혈기왕성한 나이도 아니고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간 세월 원망해서 뭐하니? 그리고 고맙다. 내가 평생 질질 끌어오며 여러 가지 핑계대며 고민해오던 일에 결심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줬거든. 이제 그만 가봐. 아주머니 건강 잘 챙겨드리고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 선이라,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어릴 땐 몰라도 지금은 정말 그래서. 괜찮다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오늘 이후 절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말자. 우연히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스쳐가고. 그게 우리 둘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 그럼 저 사람 피해서 조심해서 가. 저는 진이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제 차 안에서 나온 진이를 붙잡고 있는 아내를 불러 세웠죠. 야, 너 뭐라고 말했어? 너 다 말한 거 아니지?
너 인간이면 내 도움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이 거지 같은 년이 돈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받을 땐 언제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야! 당신 그만하지. 지금 진이를 탓할 때야. 이 모든 일 결국 당신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냐고. 나 당신에게 할 말 있으니까 진이 그만 놔줘. 여보.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을 오죽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리고 당신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 거야. 물론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어. 당신 의심하고 이상한 테스트 한 거니까. 근데 예전 일은 나 쟤 도와준 것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제 생활고 때문에 당신이랑 멀어졌을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선택지가 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 지나간 일 가지고 당신에게 왈가왈부하지 않아. 당신 말대로 당신과 결혼한 건 결국 내 선택이기도 했고, 뭐 이번 일이야 당신이 잘못한 일이지만 나도 잘했다고 할 수 없지. 진이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솔직히 말한 것도 아니고 이혼에 대해서도 고민했으니까. 그렇지? 그래. 우리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나 아까도 말했듯이 당신에게 감동했어. 당신이 영원히 내 남편으로서 날 사랑할 거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짓 절대 안 할게. 아니, 나 당신 남편으로서 당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결심했거든. 당신과 이혼하기로. 뭐? 여보, 왜 그래?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리고 당신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말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혼이야? 철없는 당신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정말 자주 이혼을 생각했어.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 뭐 하나 자격 없는 당신과 지금까지 살았던 건 내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었어.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처가에 받은 도움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항상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런 핑계 따위 둘러대지 않게 해주네. 나 당신 같은 사람과 더는 못 살아. 이제까진 철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네.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도 없네. 의심도 많네. 한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네. 또 그놈의 돈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네. 예전엔 당신이 애들을 나 몰라라 하길래 정말 불만 많았거든.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 애들이 당신 밑에서 컸으면 뭘 보고 자랐겠어. 그래서 지금은 고맙다. 그리고 이번 일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제라도 잘못된 내 선택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줘서. 진짜 이혼하겠다고? 여보, 내가 이렇게 빌잖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러지 마, 응? 우리 같이 산 세월이 몇십 년인데 이제 와서 이혼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야, 최선희!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너 지금 이렇게 가면 후회한다? 너 네가 그 자리까지 간 게 네가 잘나서 된 것 같아? 우리 아빠 도움 없었으면, 내 지원 없었으면 가능할 것 같냐고! 돌아와. 내가 돌아오라고 했어! 너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너 우리 집 돈 얼마나 많은지 알지? 너 하나 작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아내는 뒤돌아선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엔 나까지 쓰면서 안 그래도 다 떨어진 정 더 떨어지게 만들어줬죠. 덕분에 더 마음 편히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았네요. 아내와 하게 된 이혼 소송에서 제 이혼 사유를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저희 어머니와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혼을 생각만 했지 따로 준비해서 증거를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진이가 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온 겁니다. 아내가 절 의심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말이죠. 그 덕분인지 저는 아내와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어요. 또 다행히 아이들도 엄마와 이혼하게 된 저를 축하해줬고 정서적으로 큰 흔들림이 없었죠. 나이가 60 가까워지는 나이. 이제서야 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완전한 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하지 않을까 후회도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옛날의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행복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 같거든요. 앞으로 저도 여러 책임감에서 벗어나 저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